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그림 보이시죠? 자주 봤을 겁니다. 이런 그림도 있죠. 이렇게 해서 점 주어지고 이 위에 이렇게 점 주어지고 그죠?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와 그다음 추가적으로 직선의 개수. 그 다음 선분의 개수, 그 다음 반직선의 개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요 문제에서 삼각형 개수는 쉽죠.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직선, 선분, 반직선 이 세 개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직선이라고 하면 직선은 어떠냐면 두 점이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질 건데 양쪽으로 끝없이 나가는 겁니다. 요 점을 A라고 보고 요 점을 B라고 보면은 직선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직선 AB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표를 표시해서 이렇게. 그 말 뜻은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서 나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어떤 점이 이렇게 C가 있다고 한다면 직선 AB와 직선 AC와 직선 BC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직선 위에 점이 아무리 많아도 직선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되겠죠? 자, 두 번째 선분.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있으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선분 AB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자, 여기 중간에 어떤 점이 있다라고 봤을 때 선분 AC, 선분 BC, 그 다음에 선분 AB 세 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 AB 하나, 그 다음에 선분 AC 하나, 시작과 끝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선분 BC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직선. 자, 반직선은 참고로 시작과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작점과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있고 만약에 B가 있다고 한다면 반직선 AB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선분이 간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시작점, 이게 방향.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다른 겁니다. 왜? 반직선 BA는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달라요. 만약에 중간에 여기 C가 하나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반직선 AC와 반직선 AB가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보시면 둘 다 시작점이 A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직선 AC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가는 겁니다. 이 반직선과 그 다음 반직선 AB A에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무한히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 시작점과 방향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되겠죠? 물론 반직선 AC와 반직선 CA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직선, 선분, 반직선 요 세 개는 구분해 주세요. 자, 먼저 22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5개의 점이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선택한 3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게 된다면 그거는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5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걸 선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한 줄에 5개가 있는데 여기서 3개 선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 그걸 빼주셔야 됩니다. 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경우. 그런데 그게 몇 개 있죠? 하나, 둘, 3개 있죠. 곱하기 3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5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4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그림 속에는 4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되겠죠? 그럼 그 다음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그럼 그거는 3시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보시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함정이 있습니다. 5, 6, 7, 8, 9, 10, 11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12, 13 이렇게 이해되겠죠?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주시면 삼각형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C3은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에다가 나누기 3팩토리알 6 되겠죠? 빼기 5C3은 5C2랑 같으니까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3 빼기 얘는 13개죠?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5가 되고 2가 남으니까 나누면 7 되겠죠? 그러면 35랑 13이랑 곱하면 5, 그 다음에 3, 45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55에서 자, 요 계산하면은 30 되겠죠? 2가 남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 13입니다. 그럼 455에서 얼마를 빼는 거죠? 455에서 43을 빼주게 되면은 412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일단 첫 번째 삼각형 개수를 한 거예요. 삼각형 개수는 일직선상에 있는 점, 일직선상에 점 3개가 놓이면 안 된다. 그래서 5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거기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이거 좀 찾기 힘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각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앞의 문제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질문이 다르죠.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답은 157이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는 선분의 개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분의 개수를 A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분의 개수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했을 때의 선분과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했을 때의 선분,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했을 때의 선분,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분의 개수는 주어져 있는 점 1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은 답인 거예요.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게 되면은 15 곱하기 14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7이니까 105가 되겠네요. 자, 이게 A 값이고 두 번째 직선의 개수인데 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먼저 일직선상에 있는 거 보이시죠? 5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때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든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이것도 있고 그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 선분이죠. 지금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선택하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그런데 이 두 점을 선택을 해도 이 두 점을 선택을 해도 이 두 점을 선택을 해도 다 같은 직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빼주냐면은 일직선 상에서의 두 점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플러스 1을 보정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5개 중에서 요 보시면 요것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5개 중에서 만약에 2개를 선택하는 요걸 빼버리게 되면은 빼버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 자체도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직선이 하나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온전히 다 빼버리게 되면은 있는 직선 하나까지도 빠져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보정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총 15개의 점이 있죠. 그럼 1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게 직선의 개수다라고 보고 이때 일직선상에 있는 2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5개의 점이 지금 일직선상에 있죠. 그죠?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고 계산해주고 여기서 하나를 보정해 주는데 1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5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케이스가 3가지죠, 지금. 여기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곱하기 3을 하기 위해서 부호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고 하나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습니다. 3개. 13개 있습니다. 13개. 그걸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묶어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곱하기 13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계산하면은 15C2는 아까 앞에서 105였죠? 105에서 5C2는 얼마인가요? 10이죠. 5 곱하기 4 나누기니까 10. 1 빼면 9. 3 곱하면 27. 27개를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다시 더하기를 잘못 적었죠. 빼기입니다. 빼기. 자, 여기 지금 3개죠. 1을 빼니까 2개가 되고 13을 곱하게 되면 26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105에서 53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는 몇 개라는 이야기죠? 5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2개를 더해주게 되면 157개. 그 답이 157개입니다. 자, 선분의 개수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직선의 개수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빼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그림에서 반직선의 개수도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 그림에서 반직선의 개수를 물어보면 머리 터집니다. 자, 이런 반직선. 시작점이 여기서 반직선. 여기서 반직선. 겁나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고 다음 문제에서 조금 점의 개수가 적은 곳에서는 반직선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은 171이 나와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9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를 A. 자, 반직선의 개수. 그 다음에 4개의 점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그죠? 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반직선의 개수 어떻게 찾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부호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D, E, F, G, H, I 이렇게 매겨보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반직선 기호를 빼고 생각해 보면 AB, BA, 그죠? 그 다음에 AE, EA,
그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두 점을 선택해 보세요. B하고 H, BH, HB 이렇게 간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무슨 말이 돼버리냐면 순열이 돼버립니다. 순열. 그죠? 9개 중 2개를 선택을 해서 일열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반직선은 순열이에요, 순열. 그러면 총 9개의 점이 있으니까 9P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수 안에는 겹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4개의 점이 의심스럽죠. 4개의 점을 보시게 되면 9P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 안에는 반직선 AB, 반직선 AC, 반직선 AD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반직선 AB와 반직선 AC와 반직선 AD는 어떤가요?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 4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열 배열하는 케이스. 그게 몇 가지죠? 4P2가지죠. 이걸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4개의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가 모조리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죠. 왜? 이 4개의 점에서 반직선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정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에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전체 개수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것들을 빼버린다. 그런데 거기서 다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정을 해준다. 그러면 4개의 점에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반직선 A, 이렇게 A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B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C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3개 생기죠? 그죠? 그럼 반대로도 있겠죠. B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C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D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총 몇 개 있죠? 6개 있습니다. 그걸 보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반직선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9P는 98, 72가 되고 빼기 4P는 12가 되겠죠. 더하기 6되니까 얘는 얼마죠? 66가지가 되겠죠. 자, 반직선 개수 기억해 주세요. 전체 이게 순열이다라는 개념. 반직선의 개수는 순열인데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 일직선상에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를 빼주고 그 다음 보정해 준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의 개수도 비슷한 형태로 푸는 겁니다. 사각형의 개수는 이게 4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건 순서 생각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합입니다. 조합, 컨비네이션. 그래서 전체 9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4개를 선택하는 개수 안에는 사각형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 4개의 점 보이죠? 4개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하고 이 위에 5개의 점에서 하나를 선택해 버리게 되면은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각형 아니죠? 그 케이스는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케이스는 빼주겠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고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케이스. 이게 첫 번째 빼줘야 되는 경우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요 4개를 선택해 버리게 되면은 일직선이 돼 버리죠. 사각형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케이스 4개 중에 4개 선택하는 케이스 빼주시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9시사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제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4, 3, 2, 1
4C3은 얼마죠? 4죠. 그 다음에 5C1은 5입니다. 20개네요. 20 빼기 또 1. 그러니까 21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약분시키면 2가 남고 얼마죠? 18에다가 7 곱하면 126. 126에서 21을 빼는 거니까 얼마죠? 105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안 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6과 105를 더하면 170. 여기 답은 171인 겁니다. 반직선 계수 아시겠죠? 시작과 방향을 생각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AB와 BA, A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해 보면 이거는 순열이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